에코프로가 가진 자체의 사업 가치가 얼마나 매력적인지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갖고 있는 이제 똘똘한 자회사 중에는 에코프로 이제 CNG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는 에코프로 자체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개별 기업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계산 대략 해보면 1.2배 하면 한 9조 6천억,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골드만삭스 또 견해를 봤죠, 제가. 내용 자체가 너무 허접해요. 이건 뭐 거의 초등학교 수준으로 레포트를 썼단 말이죠. 골드만삭스, JP모건 이런 데 진짜 주도 면밀하게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에코프로 자체는 말씀드리기가 되게 너무 불편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똘똘한 자회사가 에코프로 BM이 있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CNG가 있는데, 비상장일 때 그 가치를 반영하는 거랑 이제 상장해서 상장회사로 했을 때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지분율에 이제 지주사 개념으로 할인율을 적용하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디스카운트가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제 유일하게 갖고 있는 이제 똘똘한 자회사 중에는 에코프로 이제 CNG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는 에코프로 자체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에코프로 자체는 조심하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개별 기업 투자는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LG화학도 사실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LG에너지솔루션 분사되는 순간 LG화학 주가가 박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비슷한 모습을 에코프로가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긴 한데, 에코프로 자체가 가진 지주사 말고 에코프로가 가진 자체의 사업 가치가 얼마나 매력적인지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CNG라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하는 자회사를 갖고 있고, 지금 상장 안 된 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있거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탄산리튬을 미국에서 아주 싸게 들어와 가지고 수산리튬으로 가공하는 업체인데, 그게 결국은 그것도 아마 떨어져서 상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주사 투자하는 것보다는 개별 기업을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왜냐면 포스코홀딩스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포스코홀딩스는 너무나 명확하게 철강이라는 굉장히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는 거죠. 심지어 리튬에 관련된 매출은 아예 발생도 안 하고 있고요. 85조 매출에 5조 영업이익 나는 철강이라는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데, 에코프로 자체가 에코프로 지주사가 갖고 있는 핵심 비즈니스가 있냐? 그거에 대해서는 딱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개별 기업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 전구체 만드는 회사잖아요. NCA, NCM 모든 전구체를 다 하고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에서 캐파로 1등입니다. 그리고 아주 공격적으로 밝혔죠. 지금 뭐 공모가 낮춰가지고 막 뭐 되게 또 그걸 뭐 부정적인 이슈로 만들어내는데, 공모가 낮춰져서 오히려 더 메리트가 생긴 거예요.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거고, 공모가로 들어오는 유통자금을 허튼 데 쓰는 게 아니고, 얘네가 돈이 없어서 운영자금 쓰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운영자금이 아니라 캐파 증설에 쓰는 거예요. 거의 80%를 다 캐파 증설을, 해외 캐파 증설하는 데 쓰는 거고, 그럼 캐파 기준으로 어떻게 되냐? 27년 기준으로 대략 21만 톤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을 제외하고는 글로벌로 세계 최대 생산 확보가 되는 거고, 매출로 치면 내년에 대략 1조 3천억의 영업이익 한 950억에서 1000억 예상하니까, 그럼 1000억에 당기순이익 보통 80%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 1000억 잡으면 한 800억이잖아요. 그럼 800억의 전구체 PER 배수 몇 배 줄 거냐? 대략 계산해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전구체가 양극재의 70% 이상 차지하니까 양극재랑 비슷한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뭐 양극재 밸류보다 훨씬 할인해서 준다고 해도. 그래서 전구체 관련돼서는 뭐 전체 중국까지 포함하면 시장 점유율 4위, 5위권이고요. 중국 제외에서는 1등이고.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빼고 글로벌로 5위 하는 기업인데, 글로벌 기업인데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할증 요인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심지어 공모가까지 공모가 가장 싼 하단으로 나오니까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가는 것 같고,
24년도 매출 1조 3천억에 영업이익 대략 950억에 1000억이면 숫자로도 경쟁력이 있는 걸로 증명하고 있고요. 그럼 뭐 어디가 있냐? 경쟁사 대표적인 게 중국의 CNGL하고 중국의 GM이 있죠. 얘네가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보다 규모로는 비교가 안 돼요. CNGL이 대략 50만 톤, 그 다음에 GM이 50만 톤이거든요. 근데 이건 중국 자기네들 로컬 포함이거든요. 그러면 중국 로컬 빼면은 얼마 되냐? 21만 톤, 유럽하고 북미에서는 21만 톤보다 훨씬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캐파로 보나, 아까 또 말씀드린 이제 중국 제외한 또 다른 경쟁사가 있죠. 일본의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이라는 데가 있고, 유럽의 바스프토다가 있는데, 유럽의 바스프토다랑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은 이미 증설 계획에 대해서 밝힌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중국을 제외한 최대 전구체 생산 능력 확보가 27년까지 계속된다고 보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밸류에이션 할증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이 커지면 특히나 이 전구체 관련돼서도 아마 아까 말씀드린 CNGR이나 GM이랑 만약에 합작해서 하는 양극재 업체들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그 전구체도 순수 이 FEOC에 해당이 안 되는 전구체 업체를 보면 당연히 중국을 제외하고는 얘네가 최강이기 때문에 얘네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RMP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RMP 공정이 뭐냐면 저순도 니켈을 산화시켜서 황산화시켜가지고 순도를 높이는 공정인데 그걸 상당히 잘해서 굉장히 원가 절감을 잘했고 에코프로 그룹 자체 가장 강점이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이라고 자체적으로 업스트림부터 가장 밑단에 다운스트림까지 수직 계열화 돼 있는 건데 수직 계열화에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가장 좀 중요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랑은 저는 오히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조금 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밸류에이션 계산 대략 해보면 지금 영업이익 1000억을 잡잖아요. 그럼 1000억이 아까 800억 정도 영업이익 난다고 보잖아요. 이거 모범답안을 너무 다 그 영업 기밀인데 이거 다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자, 한번 볼게요. 800억에 그러면 PER 배수 우리 그때 양극재 PER 배수 할 때 5대 1000원 평균 PER 해가지고 27년도에 30배 줬거든요. 20배에서 30배 엄청 보수적으로 보면 20배, 좀 러프하게 보면 30배니까 이거 지금 24년에 1조 3천억에 1000억이니까 대략 1000억 잡으면 27년이면 5000억 정도 영업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000억에서 5000억. 그러면 그러니까 요대로 계속 성장한다 치면 그러면 5000억 잡으면 5000억에 80% 이제 그 단기 순이익이라 보고 그러면 5000억에 80%면 얼마죠? 4000억이죠. 4000억에 20배 하면 얼마죠? 8조죠. 8조. 그럼 8조에다가 업체마다 다르긴 하는데 그때 되면 27년 기준이면 압도적 1등이니까 저는 20% 정도 할증 줄 것 같아요. 그러면 20% 할증 주면 얼마죠? 8조에 20% 할증 주면 대략 1.2배 하면 한 9조 6천억 그죠? 그 정도 27년까지 사이즈 나오지 않을까? 약 10조. 네, 약 10조. 네. 그래서 저는 27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캐파대로 가면 그래도 한 10조에서 11조 정도 밸류는 받지 않을까. 전기차 주가가 말씀하신 대로 좀 올라가는 상황이었으면 훨씬 더 높은 밸류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참 그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딱 그 타이밍에 뭐 전기차 수요도나 우려를 이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을 잘 안 되길 바라는 뭐 악의 축들이 많은 건지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요도나 우려가 갑자기 또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골드만삭스 또 견해를 봤죠. 제가 내용 자체가 너무 허접해요. 자, 에코프로 BM 3분기 실적 4분기 전망을 모두 부정적으로 골드만삭스는 평가했습니다. 출하량이 증가했지만 평균 판매 가격 하락으로 전분기보다 매출이 감소하고 4분기에도 어려운 경영 환경이 예상됩니다. 이건 뭐 거의 초등학교 수준으로 레포트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 에코프로 BM 3분기 4분기 실적 나쁜 거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왜 나쁜지 이유를 써야 되잖아요. 그게 출하량은 증가했지만 평균 판매 가격이 하락했다 이거거든요. 아니 출하량 증가한 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팩트고 평균 판매 가격 리튬 가격 빠져가서 하락한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죠.
그럼 리튬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그거를 이 회사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레포트에 써야죠. 너무 골드만삭스 뭐 세계 최강 뭐 금융사인데 이 에코프로 BM은 공부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막그적인 것 같고. 골드만삭스가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얘네도 공매도 포지션이 많아서 그러지 않을까요? 자기네들이 열심히 팔아야 되니까 계속 싸게 후려쳐야 되는데 공매도 관련돼서 골드만삭스 막 이렇게 비껴나고 막 무슨 BNP 파리바 순위 떨어지는 데만 잡았잖아요. 아,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니 골드만삭스, JP모건 이런 데 진짜 주도 면밀하게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전 심각하게 진짜 걔네가 진짜 정말 큰 주도 세력일 수 있는데 뭐 진짜 뭐 밑에 순위 뭐 20위권 뭐 BNP 파리바 이런 데 잡고 생색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마저 말씀드리면 국내 증권사들 낮춘 이유가 주가 하락의 상대적 고평가, 낮은 수익성 불가피, 높았던 기대치 낮추는 거죠. 급등나온 구간 지나 실적 바닥 확인은 주가 반등, 단기 실적 불가피. 아까 다 실적 얘기예요. 4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 24년도 수요 둔화. 이거 내용을 모르는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와 에코프로비엠의 이 관련된 게 이렇게 편차가 심해요. 1조 4천억부터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보면 1조 9천억까지 5천억 넘게 편차가 있고요. 영업이익 더 가관이에요. 194억부터 928억이에요. 아니 이러면은 이게 뭐 그렇잖아요. 컨센이 이게 이렇게 차이가 큰데 그럼 에코프로비엠의 주 고객사는 삼성 SDI고 SK온이에요. 삼성 SDI는 저는 이렇게 많이 언급하진 않았는데 야 삼성 SDI 뭐 전기차 보수적이고 잘 못하잖아. 근데 상당히 요새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현대차랑 지금 계약 지금 맺었죠.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원래 인디애나주에 33기가와트 하는 거 34기가와트 2차로 추가로도 증설했어요. 요때도 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3분기 이제 컨퍼런스 콜에 아까 그 악재 이제 포드랑 폭스바겐 뭐 이제 판매량 줄어들 거다 뭐 수요도나 우려했지만 그 부분이 일부 에코프로비엠이 SK온을 통해 나가는 유럽 물량에는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지만 삼성 SDI는요 고가 차종이에요. 아우디, BMW 고가 차종은 사실 뭐 경기도나 우려랑 크게 뭐 큰 차이가 있을까 저는 별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고 삼성 SDI 실적 나오는 거 보면 LG엔솔, 삼성 SDI 둘 다 실적 안 깨졌는데 삼성 SDI가 실적이 더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발 젠5, BMW, 아우디는 뭐 엄청나게 견조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에코프로비엠 100% 전기차 아니고요. 전동공구 쪽 물량이 또 있어요. 그게 계속 전동공구 쪽 물량이 NCA가 그 Q가 빠지고 있거든요. Q가 그 물량이 빠지는데 NCA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전동공구 쪽 NCA 물량은 빠지는데 가격은 안 빠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커버해주고 그래서 판가 하락 얘네가 얘기하는 실적 나빠지는 거 그 다음에 수익성 악화, 낮은 수익성 그건 다 이미 너무나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23년도에 23년도 3분기 기준으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340억 정도 돼요. 그러면은 에코프로비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극재 업체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인데 계속 자기네들이 계속 손실인데 계속 비싼 리튬을 살 수도 없죠. 리튬 가격이 발살났는데 어떻게 계속 비싼 리튬을 사요. 비싼 리튬 열심히 사다 판가에 못 붙인 거 그거 다 지금 비싼 재고가 계속 줄고 있다니까요. 비싼 리튬으로 산 거. 그래서 저는 리튬 재고 비싼 거 산 것 때문에 실적 떨어진다는 것도 좀 그만 울겨 먹어야 될 이슈가 아닌가. 당장 이제 내년이 제일 중요한 건데 심지어 내년도 양극재 판가도 10% 넘게 빠질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 그건 저는 이제 내년 돼봐야지 알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 캐파 89,000톤 정도 예상하거든요. 캠8하고 캠9 이게 지금 23년도 대비 얼마 증가했냐? 40% 넘게 증가해요. 캐파가 40% 넘게 증가하면 매출 그 정도 대략 보수적으로 잡아도 매출도 대략 한 38%에서 40%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40%의 매출 증가율이 작냐? 저는 그게 절대 작은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